자,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첫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고향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뭐 시장을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저도 이제 내일 저는 오후에 갑니다. 오후에 일이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요거를 뭐 갑자기 이렇게 했던 거는 또 어저께 제가 방송하다가 흥분을 해가지고 그죠? 삼성바이오의 이 부분을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내일 하겠노라 이렇게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후회를 좀 했어요. 아이 괜히 말했네. 예. 근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부분이 뭐 셀트야 결국 이제 움직여야 움직이는 거지만, 근데 요 부분이 저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변화가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보인다는 것은 삼성바이오의 외국인 매도가 그동안 이런 현상들은 없었거든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만약에 뭐 바이오 전반적으로 나온다든지 뭐 시장 전반적으로 나온다든지 또 셀트리온도 같이 나온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셀트리온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그러면 이제 그와 연관되는 셀트리온의 이제 수급 부분이 나오겠죠, 그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어쨌든 셀트리온이 이제 10월달에 아무튼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이제 먼저 다가올 10월 초에 4일날이죠. 4일날 서울에서 이제 주주 간담회가 있고 또 6일은 부산에서 주주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또 우리 주주연대 분들의 요구사항, 우리 주주들 요구사항을 전달 뭐 했다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도 이따가 좀 몇 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10월 23일 날이 이제 주총이 그죠? 이루어지죠. 여기에서 이제 합병이 결정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합병 반대 의사 뭐 접수를 25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0월 20일까지. 그리고 이제 합병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주에 이제 28일 날이죠. 28일 날 램시마 SC가 FDA에 또 승인 예정으로 있는, 그죠? 뭐 그거는 이제 어쨌든 세장이 저번 주주 간담회에서 그런 또 발표를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제 만약에 합병에 성공을 하면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죠, 그죠? 근데 지금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15만 800원인데 지금 뭐 주가가 13만 9천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그죠? 13만 9,200원. 뭐 저는 모르겠어요. 금방 또 복귀 시기는 없지 않을까 보여지는 데서 그런 부분들을 수급을 가지고 또 과거에 왜 이게 제가 이제 우리가 삼바와 또 수급의 이런 연동성이 있는지를 뭐 저도 100% 확신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부분은. 그러나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 셀트리온의 공매도를 그죠? 또 추적하면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뭐 힘든 또 시장이었고 또 힘든 셀트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추석 그 명절 연휴는 여러분들 그죠? 그래도 즐겁게 보내십시오. 그죠? 가족분들과 즐겁게 보내고 나면, 그래서 셀트는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희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죠? 가감하게 떠나야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셀트에 대한 희망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물론 시간과의 싸움은 하고 있지만, 그죠? 그래도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자, 지금 제가 이제 삼성바이오의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십니다. 그죠? 보여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별로 삼성바이오가 그동안에 보니까 없었어요. 이렇게, 그죠?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막 급락을 하거나 그건 모르겠지만 이게 꾸준히,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가장 제가 8월 달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꾸준히 하락하는 주식이 무서운 거예요.
뭐 악재가 있어서 또 시장이 하락해서 한번 퉁퉁 그런 부분도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올라도 빠지고 그죠? 또 시장이 내려도 빠지고 과거에 셀트가 하락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뭐 지금 이제 70만 원을 이탈을 해서 어제 삼성바이오 역시 연중 최저가 그죠? 사실은 이제 바이오 업종은 뭐 지금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가격대까지 많이 온 주식들이 뭐 허다합니다. 그죠? 신규 상장 부분에 이제 뭐 의료 AI라든지 이런 신규 상장주 등록주들은 좀 그래도 그나마 주가가 뭐 사상 최고가 된 것도 급등을 많이 했지만 기존 이제 전통 바이오주들은 그죠? 주가가 참 많이 내렸어요. 과거에 뭐 화를 했던 헬릭스 미스라든지 뭐 또 일반인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HLB라든지 뭐 셀리더, 제넥신. 야, 저는 제넥신이 8,800원 가격이라는 거 보고 놀랬어요. 그죠? 놀랬어요. 이게 뭐, 와,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의 셀터도 어쨌든.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보면은 그 SK 하이닉스, SK 바이오사이언스, 그죠? SK 바이오도,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SK 바이오. 자, SK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주가가, 그죠? 이것도 지금 뭐 최근에 급락을,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 이것도 30만원대에서 지금 뭐 주가가 67,000원까지 와 있잖아요. 셀트보다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67,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오의 대형주들 또 특히 어쨌든 뭐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죠? 이런 쪽은 뭐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장 부분도 시장 부분이지만 바이오 업종도 업종이지만 이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또 미래에 대한 그죠? 이런 성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불투명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쉘터도 어쨌든, 쉘터리온도, 자, 쉘터리온도 아무튼 장대, 그러니까 금요일날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저는 바닥을 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바닥을 쳤다는 것은 이제 10월 달의 스케줄과 또 이제 오늘 삼바에 대한 이런 뭐 부분들, 수급 부분들 또 셀트에 대한 수급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좀 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죠? 또 10월달 스케줄 부분도 이제 뭐 빡 짜여져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시간 공모전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또 그러니까 첫째는 공매도의 이제 쇼커버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결국 이제 앞으로가 아니라 10월 저는 뭐 말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 그 합병 주주총회 합병 결정 이후에 저는 회사에서는 그죠 이제 본격적인 공매도 타진을 하지 않을까. 그건 물로 돈으로 수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셀트한테는 어쨌든 뭐 자사주니까 그죠. 자사주를 대량으로 사실은 지금 셀트가 이제 만약에 자사주를 여기서 지금 뭐 지금 올해도 지금 거의 한 4천억 했나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두 개 합하면 6천억이잖아요. 그죠?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뭐, 20만 원만 가도, 30만 원만 가도,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더 투입을 시키면, 그죠? 자, 그런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셀트리온 이제 금요일날, 목금, 셀트는 목금이 아니죠. 오늘 저는 좀 착각을 하고 있다. 자, 수요일하고 화요일날 어쨌든 이틀 연속 그래도 셀트는 외국인들이 매수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73,000주를 샀잖아요. 결국 이제 뭐 기간 프로그램으로 밀리는 거니까. 자, 그럼 삼성바이오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바이오는 지금 어제도 누가 외국인들은 매도, 그제도 매도, 계속 지금 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는 매도를 하면 막 몇십만 주씩, 삼성바이오는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의 만주 뭐 2만주 매수, 만주 2만주 매도는 상당히 큰 거죠. 그만큼 유통 물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6,000주, 14,000주, 2만주, 16,000주, 23,000주 이렇게 팔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약간 그러니까 얘들도 좀 이제 바쁘구나.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그렇게 촉박하구나. 그걸 이제 느낀다는 뜻이에요. 바이오를 뭐 전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얘들 효과는 두 가지예요. 주가를 이쪽 삼성 바이오를 하락시키면서 왜냐하면 제가 좀 시총이 뭐 40조가 넘으니까
그죠? 바이오의 어쨌든 시총은 크게 물고 있으니까 주가가 빠지면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도 부분으로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죠? 주가를 못 올라가게, 바이오 업종 자체를 못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뭡니까? 주가가 빠지고 못 가면 지수가 못 가듯이, 그죠? 바이오 부분에서는 얘가 시총이 제일 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팔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바이오는 또 쉘터가 정반대로 개인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기관들은 매도 관망이에요. 매도 관망. 그죠? 그 외국인들의 매도,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이제 뭘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9월 달에 셀트리온은 9월 달 어쨌든 순매수예요. 43,000주. 9월 달. 그죠? 근데 9월 달에 주식을 내다 판 주체는 누구예요? 국내 기관들이에요. 어쨌든 9월 달에 누가 주식 샀어요? 자사주가 샀어요. 그죠? 그 이제 9월 달에 그래도 외국인들은 셀트리온을 매수했어요. 개인들은 뭐 72,000주 매도니까 큰 의미가 없고. 그러면 결국은 누가? 연기금이. 그죠? 그러니까 연기금은 이제 전체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도 연기금이 계속 많이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는 어쨌든 파는 그런 흐름이긴 추세이긴 해요. 거기에 셀트도 약간 포함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 주체를 볼 수 있는 사모펀드라든지 투신, 보험. 오히려 금융투자가 뭐 72,000주밖에 안 되니까. 그쵸? 그러나 외국인들은 순매수라는 거.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셀트죠. 자, 이제 삼성바이오 볼게요. 자, 삼성바이오는 보면은 9월 달에 삼성바이오는 18만 5천 주를 매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18만 5천 주, 셀트에 뭐 하루에 18만 주도 팔고 하는데 삼성전자에 18만 5천 주라는 것은 상당히 큰 거예요. 그죠? 왜? 그만큼 유통 물량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팔아먹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가가 거래가 막 활발하거나, 그죠? 호가창에 셀트처럼 막 몇천 주씩, 몇만 주씩 그런 넣은 주식들이야 뭐, 1,000주, 2,000주 쉽게 팔아먹을 수 있지만,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사실은 주가가 거의 좀 거래 없을 때는 그죠? 뭐, 500주 팔기가, 100주 팔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8만 5천 주면 상당히 큰 거죠. 매도가. 기관들도 9월 달에 어쨌든 6만 2천 주 팔았어요. 연기금도 전체 추이로는 2만 6천 주 매도해요. 그죠? 근데 이 주식을 누가 다 샀습니까? 개인들이 다 매수를 했죠. 셀트의 수급과는 어쨌든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은 이제 셀트 부분에 기관들은 그만큼 셀트의 공매도가 기관들이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9월 달에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어디서 길을 두냐면, 자, 요것도 보고 나서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셀트리온은 지금 9월 달에 창고 중에서 누가, 그러니까 제가 차명계좌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차명계좌 성격에 의심이 간다. 이렇게 뭐, 팩트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맞는 것도 아니고. 차명 의심 계좌에 KB가 제일 많이 매도했어요. 9월 달에. 그리고 모간스탠리가 두 번째로 많이 매도했는데, 모간스탠리 매도는 뭐죠? 공매도예요. 그죠? 9월 달에 공매도가 꽤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매도로 눌러놓고 누구예요? 그죠? 국내 기관 창고 쪽. 그것도 차명 성격의 KB가 제일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9월 달에. 그리고 이제 한국이나 신한 검은머리도 좀 팔았고, 그죠? 하나, 뭐 DB는 항상 나옵니다. DB도 그죠? 54,000전을 팔았네, 9월 달에. 그러면 그 이제 모간스탠리 공매도를 제외하면 셀트는 외국인들이 팔지 않았죠. 반면에 오히려 9월 달에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이 더 매수를 했어요. 이 일이, 그러니까 자사주, NH투자증권의 자사주를 빼고 나면은 CT가 매수 1위예요. 15만 주죠. 2위가 미래지만 3위 골드만, 4위 UBS, 5위 JP, CL, 노무라까지.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히려 셀트리온을 9월 달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매수가 크지 않는 부분은 모간스탠리의 공매도 부분이니까. 공매도 어차피 쇼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삼성바이오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바이오는 9월 달에 반대로 1위부터 8위까지가 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계예요. 1위가 모간스탠리, 2위가 JP, 3위가 골드만, 4위가 CL, 5위가 메릴린치, 6위가 BNP, 7위 CT, 8위 노무라. 그러니까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1위부터 8위가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셀트의 과거의 공매도, 제가 이제 셀트는 차명 역의 계좌, 검은머리라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삼성 바이오도 검은머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 셀트가 오를 때, 그죠? 이거를 검은머리가 주식을 눌렀고, 그러니까 셀트가 오르는 거를 누르기 위해서 역의 펀드에 검은머리 물량을 투입시킨 것이고, 반대로 삼성바이오는 뭐예요? 그죠? 삼성바이오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죠? 역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올리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CMO 회사를,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과 셀트는 정반대의 뭡니까? 역의 펀드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셀트는 올라가는 걸, 그러니까 성장을 막기 위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한 매도. 반대로 삼성바이오는 주가를 올리기 위한 매수.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그게 반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면 국내 창고로 이제 삼성에서 이것도 이제 막 바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는 삼성바이오가 이렇게 외국계 매도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온 적은 그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럴까? 그 생각을 제가 한번 계속 해봤어요. 저도. 그죠? 저도 8월 달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긴가민가. 9월 달에, 근데 계속 지금 9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런 식에서 제가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이제 셀트리온의 그죠? 쇼커버가 시작이 되면서 끝내려고 하는구나. 끝내려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 과거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과거에는. 그죠? 그동안 한동안에 주가가 워낙 골치 아프고 막 빠지고 하니까 이 부분들 생각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삼바의 수익금, 삼바는 수익이 엄청나게 난 거잖아, 지금. 그죠? 20만원, 30만원에서 지금 주가가 100만원, 지금 최근에 60만원, 70만원 하고 있으니까 지금 팔아도, 그죠? 여기서 큰 수익을 사실은 낸 거잖아. 근데 공매도 부분에서는 어쨌든 손실은 손실이에요. 여러분. 공매도, 셀트의 공매도 부분에서는. 그럼 그걸 여기서 이제 만약에 쇼커버를 하고, 여기 수익 낸 걸로 쇼커버를 하니까 손실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그죠? 이게 이제 바로 돈의 힘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거는 이제 8월 18일부터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8월 18일부터가 이제, 그러니까 8월 중순부터 삼성바이오의 매도가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8월 17일 날 어쨌든 셀트리온이 합병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2사 합병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2사 합병 발표를 하고 계속 판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판 게 어쨌든 21만 7천 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식 같으면 21만 7천 주면은, 그죠? 셀트 같으면 이렇게 많이 판 건 아니지만 삼성바이오한테는 상당히 많이 판 거예요. 그죠? 이제 10월 달에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10월 달에 이런 식의.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과연 왜 그러면 갑자기 삼성바이오에게 팔았을까 의심을 했었는데, 그래서 8월 18일 날 셀트리온이 17일 날 합병 발표, 18일부터, 그죠? 주가가 이제 오르고 내리고 했잖아. 그죠? 그때부터 보니까 삼성바이오를 팔더라. 그러면 결국은 셀트의 공매도 놈들이 이제는 맛 끝까지 왔구나. 왜? 합병을 한다는 거는 이제 셀트하고 어쨌든 누굽니까? 헬스케어하고 또 앞으로 제약까지 3사가 합병을 하면 이제 명실상부하게 시총이 삼성바이오를 넘어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저평가, 그동안 저평가 되었던 게 모든 게 공매도의 조작이고 분식 행위니 뭐니 하여튼 저평가 된 거는 맞으니까 PR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죠? 응? 그런 상황에서 뭡니까? 이제 공매도 애들이
그죠?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도 할 만큼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수급이든 또 시장에 있는 분위기든 뭐 쉘터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였으면 지금 삼성바이오가 이렇게 주가가 고가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뭐 조작질을 해서 여기에 펀드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합병 발표 이후부터 삼성바이오의 주식을 팔고 그죠? 셀터야 뭐 공매도로 왔다 갔다 한 거지 순수한 부분에서는 판 건 없어요. 이제 공매도는 어차피 쇼커버 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자, 왜 삼성바이오를 자꾸 셀터에 공매도에 들이대느냐 이 말씀들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모르는 분들이 하는 소리고요. 셀터의 공매도를 10년 동안 이게 10년 동안 지켜봤거나 또 그거를 추적해신 분들은 이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2010년도에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죠? 삼성이 5개의 신수종 먹거리 산업을 추진한다. 이건희 회장이. 거기에 이제 뭐 바이오 뭐 다 포함됐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로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를 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2011년도에 삼성바이오를 로직스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삼성 그 앞에 거 제가 뭐 이런 수혜장이 뭐 5천억에 팔려고 했는데 이런 거는 제가 차지할게요. 어쨌든 수급으로만 그냥 제가 삼성바이오 로직스를 설립을 2011년도에 했는데요. 그때부터 셀트리온의 뭡니까? 대차 잔고가 급증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공매도가 급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대차 잔고가 급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대차 잔고가 뭐 200만 주고 300만 주 이 정도 수준이었던 대차 잔고가 불과 뭐 1년 반 만에 그죠? 1년 반 만에 1, 2년 만에 3천만 주 가깝게 가버렸으니까요. 그럼 이걸 뭘로 해석할 것인가? 그럼 그 당시에 셀트리온은 뭐였었어요? 그죠?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한번 해보겠다고. 자, 램시마가 지금 임상 2상을 마쳤습니다. 임상 3상을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럽의 허가를 받을 것입니다. 자, 뭐, 효즈마가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마쳤습니다.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매도의 누적이 10배, 15배가 늘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삼성바이오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골드만삭스가 말 그대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골드만이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의 논리대로 공매도를 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루어졌던 게 뭐냐, 큰 수급이 두 개예요. 골드만삭스의 쇼커버 400만 주. 또 하나, KTNG의 지분 매각, 그 부분 자체. 그게 어디로 갔을까? 저는 지금도 그게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대충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장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이제 1조라는 매수 청구 자금을 제가 마련한다는 부분 자체가 그와 연관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대충 그러면 1조면은 얼마 정도인가요? 그죠?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숫자가, 수량이.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요거 부분을 제가, 그래서 이제 공매도 연관을 앞에 말씀드린 것이고.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당시 부분이에요. 이건 제가 뭐, 아마 이 신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걸요. 없어요, 아예. 왜? 이때는 뭐 셀트에 대해 별로 사람들 관심이 없었으니까. 일반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그죠? 저만 멍청하게 관심이 있었나 봐요. 미래 성장 산업이니까. 자, 이때 이제 공매도, 이때부터 이제 공매도.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는 공매도라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셀트리온만 공매도지, 다른 기업들은 공매도 때문에 피해자, 공매도 때문에 주가 못 간다,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2017년 뭐, 이때부터 이제 공매도 때문에, 그럼 왜? 한국형 해치펀드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그런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 공매도 세력 존재 하나, 뭐, 배우 있나? 이때부터.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 바친 이유가 뭐냐? 판매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재고 쌓아놓고, 매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거잖아, 지금.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왜 뭐 알테오제 이제 기업들이 수출하고 로얄티를 받는 그걸 당연히 지금 매출로 이익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이때는 이 회사는 만약에 여기서 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때 이제 말 그대로 헬스케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매도 안 되고 이때 분식말이 나온 거예요. 이때. 그리고 이제 이 당시가 이제 유럽의 램시만 성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성인도 안 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온갖. 그래서 하한가 내방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세상이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이제 뭐예요? 주식 매각하겠습니다. 매각을 하는데 국내에는 팔지 않겠습니다. 왜 국내에 팔지 않는다고 그랬을까? 그 당시에 삼성도 하고 LG도 한다고 그러고 막 또 막 이쪽에 동아든 뭐 한미든 전부 바이오시밀러 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유망 산업이다 그러고 근데 왜 대한민국에는 안 팔고 해외에다가 지분 매각한다고 그랬을까요? 그죠? 바로 대한민국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 놈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 놈이 누군가? 그건 저는 잘 몰라요. 새 회장이 말을 안 해서. 그죠? 새 회장도 말을 안 했으니까. 단, 새 회장이 힌트 준 거는 뭐냐면, 공매도의 배후에는 600조 그룹이라는 것만, 그죠? 그 당시에 언급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로 인해서 온 금융당국이든, 그죠? 언론이든, 검찰이든, 온 데가 셀터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당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금융당국, 셀터 이런 시세 조정했다고 하잖아요. 시세 조정.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약속 기소로 나오고 벌금 김영기 부회장하고 새 회장님하고 3억인가 그렇게 받은 걸로 기억을 해요. 그죠? 그래서 조직 담보 금융당국은 조직적 움직임이 없었다. 근데 회사는 이제 공개를 받았다. 시세 조정, 새 회장 임직원 세차례 실세. 이것도 이제 공시 부분에 그 다음날 바로 번복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매매 방어하기 위해서 시세 조정을 했다. 반대매매는 주식 담보 비율이 200%를 상회하는데, 그죠? 우려가 없다. 더 빠지면 될 수는 있었겠죠, 물론.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 이후에, 검찰 고발 이후에 이제 새 회장은 열심히 뭔 했습니까? 열심히 일만 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아마 이런 데이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동안 셀트님 공부도 연구했다고요. 자, 2013년도 3월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공매도 현황을 보면요. 이 당시에 하루에, 이때는 주가가 4만원대였으니까 22만 주 엄청난 거예요. 이게 39만 주, 23만 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20만 주에서 30만 주를 막 일주일 동안 주친 거예요. 회사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쭉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뒤에 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또 들으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오늘 이제 셀트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쭉 해드린 부분은, 결론은 이제, 어쨌든 삼성바이오가 뭐예요? 외국계 창고에서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거. 그럼 그 판 자금을 뭐 하겠냐 이거죠, 제 말은. 다시 삼성전자 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셀트의 쇼크버 날도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자금으로 저는 셀트는 쇼크버 한다고 봐요. 과거에도 제가 지금이 아니고 5년 전에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그 시점이 저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달에 스케줄을 쭉 보면은 아무튼 23일 날 주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일부터 요거는 그냥 놔두고 그리고 28일 날 램시나 SC가 어쨌든 FDA 승인 예정에 있잖아요. 그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 FDA 승인 나오는데 반대매매 청구를 누가 쉽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매수 청구권을 하겠어요? 그죠? 주가 이제 막 굳이 들면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뭐 일반 개인들의 저는 그거보다는 그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KTNG 물량이라든지 차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물량 그리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자 아무튼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도 지금 뭐 제가 셀트를 이렇게 쭉 투자를 해오면서 가장 힘든 추석이에요. 사실은요. 가장 힘든 추석. 과거에 이제 하한가 내방 맞을 때 그때 뭐 못 모르고 그냥 얻어맞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상황은 그때야 뭐 그죠? 사실 못 모를 때였잖아요. 회사가 뭐 어디 뭐 바이오 시밀러 제품 하나 뭐 만들어도 돈 벌어온 것도 없고 뭐 한다는데 임상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 바이오 시밀러 6개예요. 내년 가면은 7개예요. 내후년 가면은 여러분들 이게 셀트리온입니다. 램심 SC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유플라이마 일본도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수급이 어쨌든 해결이 된다 해서 10월 달은 조금 그죠? 우리가 이제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잖아. 10월 11월 좀 풍부해지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자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아시겠죠? 화이팅 하십시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